감히 이장을 캐고 다녀? 내 남편이 뭐라도 되는 줄 알았냐? 그럼 내가 죽인 거야? 하하하, 그 자식 죽은 걸로 만족해. 내가 그 미친놈처럼 굴면 너도 같은 꼴 난다. 이 개자식아. 입 닥쳐. 이제 내 선택만 남았어. 조용히 사라지던가 여기서 끝장나던가. 미쳤어. 미친 건 내 남편이지. 그 새끼가 쓸데없는 걸 들쑤시지만 않았어도 이 꼴은 안 났을 거 아냐. 그럼 진짜로 남편이 그래, 내 남편은 날 막으려다 죽은 거야. 그런데 이제 넌 어쩔 건데? 내가 죽어야 끝나는 거겠지. 죽은 사람이 꿈에 나타나 같은 말을 반복한다면 그 말이 단순한 헛것이 아니라 숨겨진 진실을 알려주려는 것이라면 나는 3년 전 남편을 잃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매일 밤 같은 꿈을 꾸었다. 남편이 안개 속에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언덕 뒤로 가. 그곳에 가야 해. 나는 그 말을 따라 언덕으로 갔다. 그리고 절대 발견해서는 안 될 것을 발견했다. 이 영상 끝까지 보면 당신도 그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홍씨, 올해 30살이다. 서울에서 멀지 않은 작은 마을 청운리에서 나고 자랐고 지금도 그곳에서 혼자 살고 있다. 남편이 떠난 후 나는 서울로 나갈까도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이 마을을 벗어날 수 없었다. 남편, 이준호. 나보다 5살 많은 사람이었다. 우리는 결혼한 지 겨우 1년 반 만에 이별했다. 그는 한겨울 눈이 내리던 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날 그는 친한 친구의 집들이에 다녀오던 중이었다. 경찰은 단순한 사고라고 했지만 그의 차량 블랙박스는 이상하게도 사고 순간의 영상을 남기지 못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나는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지난 몇 달 동안 나는 남편의 꿈을 반복적으로 꾸었다. 그는 언제나 같은 곳에 서 있었다. 안개가 자욱한 공간, 새벽녘처럼 희끄무레한 빛이 감도는 어딘가. 창백한 얼굴, 깊어진 눈매, 그리고 쓸쓸한 표정. 너무 생생해서 꿈이라고 믿기 어려웠다. 그리고 그는 항상 같은 말을 했다. 언덕 뒤로 가. 그곳에 가야 해. 그 순간 나는 언제나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이마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대체 왜 자꾸 같은 꿈을 꾸는 거지? 그 언덕에 뭐가 있는 거야? 이 꿈이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남편이 나에게 무언가를 전하려는 것 같았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나는 남편의 꿈에 대해 마을 사람들에게 말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슈퍼에서 장을 보던 중 박 아주머니가 조용히 말을 걸어왔다. 홍씨,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어디 아파? 나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그냥 잠을 잘 못 자서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내 손을 살짝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혹시 남편 꿈 자주 꾸지?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이 꿈을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다. 사람이 갑자기 떠나면 가끔 미련이 남아서 꿈으로 찾아오기도 해.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뜻밖의 말을 덧붙였다. 근데 언덕 뒤쪽엔 왜 가려고? 나는 순간 몸이 얼어붙었다. 이건 우연일까? 청울리 뒷산에는 작은 언덕이 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달빛 언덕이라고 불렀다. 이 언덕에는 예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있었다. 밤이 되면 이유를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나는 한 번도 신경 쓴 적이 없었다. 그런데 남편이 죽은 이후로 나는 이상하게 그곳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정말 무언가가 있는 걸까? 남편이 나에게 그곳으로 가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렇게 고민하던 어느 날 나는 남편의 물건들을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남편이 떠난 후 나는 그의 짐을 거의 손대지 못하고 있었다. 서랍을 열고 먼지가 쌓인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수첩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쳤다. 첫 장에는 남편의 필체로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달빛 언덕. 진실은 그곳에 있다. 나는 숨을 삼켰다. 손끝에 떨리기 시작했다. 남편은 죽기 전 그곳에서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 요즘 마을은 온통 달빛 언덕 이야기뿐이었다. 관가에서 그 언덕 위에 커다란 묘지를 세운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고 사람들은 불안해했다.
그 땅은 원래 마을 땅이었지만 몇 년 전부터 관가에서 자기들 땅이라 주장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다들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전에 김노인이 반대하다가 갑자기 사라졌다며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던데 괜히 나섰다가 어떻게 될 줄 알고 시장에 가면 다들 이렇게 수군거렸다. 아무도 관가에 대놓고 반대할 생각을 못했다. 그런데 나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냐하면 남편이 죽기 전에 계속 말했던 곳이 바로 그 언덕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김서방을 만났다. 김서방은 남편 준호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둘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고 준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는 나를 동생처럼 챙겨줬다. 그런데 오늘따라 김서방의 표정이 이상했다. 홍씨, 이야기 좀 해야겠소. 무슨 일인데요? 그는 내 눈치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이거 준호가 죽기 전에 나한테 맡긴 거요. 그는 조심스럽게 낡은 서류 뭉치를 꺼냈다. 뭐죠? 이게? 그 언덕. 관가에서 차지하려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나는 손끝이 떨리면서도 서류를 펼쳐보았다. 청울리 달빛 언덕 관련 토지 계약서 부분. 거기엔 오래된 문서들과 함께 남편의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 이 땅은 본래 개인 소유였다. 그러나 그 아래 문장은 찢어져 있었다. 이건 남편이 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걸 알았으니까 위험했던 겁니다. 그렇소. 준호가 그걸 알고 나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 김서방과 나는 달빛 언덕으로 가기로 했다. 장소를 정한 건 그였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밤에 가는 게 좋을 거요. 그날 밤 하늘엔 희미한 반달이 떠 있었다. 나는 두툼한 옷을 챙겨 입고 주머니에 손전등을 넣은 채 집을 나섰다. 마을 길은 조용했다. 가끔 개 짖는 소리가 들릴 뿐 거리는 적막했다. 김서방은 미리 언덕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검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폈다. 늦었소. 괜찮겠소? 가죠. 우리는 말없이 산길을 따라 올라갔다.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가 귓가를 간지렸다. 조금 걷자 언덕 한쪽에 낡은 비석 하나가 보였다. 비석은 세월의 발에 글씨가 흐릿해졌지만 가까이서 보니 몇 글자는 또렷했다. 이 땅은 백성의 것이다. 관청의 것이 아니다. 탐욕을 부리면 응징이 따를 것이다. 김서방은 내 손을 꼭 잡았다. 준호가 발견한 게 바로 이거였소. 이게 무슨 뜻이죠? 관가에서 이 언덕을 차지하려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소. 원래 이 땅은 마을 것이었소. 근데 누군가 서류를 조작해서 관가 소유로 둔갑시켰소. 준호가 이걸 밝혀내려 했던 거요. 그래서 위험했던 거고. 내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남편이 남긴 서류, 관가가 이 땅을 차지하려는 이유, 모든 게 맞물려 있었다. 그때였다. 딱 어둠 속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동시에 숨을 삼켰다. 들었소? 누군가 있어. 김서방이 주변을 살폈다. 어둠 속 나무들 사이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이제 어떡하죠? 빨리 내려갑시다.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 우리는 숨을 죽이며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나는 김서방과 함께 언덕을 내려가려 했다. 그런데 갑자기 어둠 속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그곳에 도영이 서 있었다. 도영, 이 지역을 관할하는 관청의 책임자인 도윤대감의 외아들. 어릴 때부터 권력을 휘두르며 자라왔고 항상 나를 불편하게 만들던 남자. 그는 느릿하게 걸어오더니 입꼬리를 비뚤게 올리며 말했다. 내가 이상하다 했지. 뭐가? 그동안 조용하던 홍씨가 갑자기 언덕을 오르내리질 않나. 김서방과 몰래 만난다질 않나. 딱 보니 수상쩍더라고. 김서방이 내 앞을 막아서며 말했다. 그냥 길을 지나던 거요. 별뜻 없습니다. 하하, 참, 지나던 길. 도영은 비웃으며 손에 들고 있던 무언가를 흔들었다. 낯익은 종이였다. 이거 찾고 있었지.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건 남편이 남긴 서류 중 하나였다. 어디서 난 거야? 네, 남편이 남긴 걸 알았으면 더 조심했어야지. 도영은 서류를 손으로 구기더니 바닥에 내던졌다. 근데 이제 늦었어. 내가 이걸 보고도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냐. 그럼 어쩔 건데?
간단하지. 여기서 내가 사라지면 돼. 도영은 천천히 허리에 찬 칼을 뽑았다. 달빛이 칼날에 반사되어 차갑게 빛났다. 이제 내가 선택해. 순순히 따라올래? 아니면 내가 직접 손봐줄까? 김서방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홍씨, 도망쳐. 뭐, 내가 막을 테니 도망치라고. 말도 안 돼. 둘이 같이. 늦기 전에 가. 도영이 갑자기 칼을 휘둘렀다. 김서방이 간신히 몸을 피했지만 옷자락이 찢어졌다. 나는 망설일 틈도 없이 숲을 향해 뛰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쳤고 발이 돌에 걸릴 뻔했다. 뒤에서는 도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망쳐봐야 소용없어. 나는 더 깊은 숲으로 몸을 던졌다. 그때 눈앞에 낡은 절이 보였다. 기곡사. 사람들은 이곳을 귀신들이 떠도는 절이라 불렀다. 아무도 찾지 않는 잊힌 장소. 그런데 지금 내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나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김서방과 나는 기곡사 안으로 뛰어들었다. 뒤에서는 도영의 거친 발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이 절에 대해 떠도는 소문은 많았다. 원한에 찬 혼령이 떠돈다. 밤이 되면 아무도 살아서 나올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신경 쓸 상황이 아니었다. 일단 몸을 숨길 곳이 필요했다. 김서방이 헉헉대며 말했다. 숨을 곳을 찾아야 합니다. 저기 안쪽으로 가보자. 우리는 법당 안쪽으로 뛰어들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댕, 댕. 고요한 절에 갑자기 종소리가 울렸다. 기곡사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스님이 없었다. 그럼 지금 누가 종을 친 거지? 바람이 거세게 불어 촛불이 모두 꺼졌다. 사방이 암흑으로 변했다. 그 순간 도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소리야? 이미 죽었는데. 나는 숨을 삼키며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안개 속에서 한 사람이 서 있었다. 남편이었다. 도영은 뒷걸음질 쳤다. 손에 쥐고 있던 칼이 덜컹 떨어졌다. 내가 살아있을 리가 없어.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눈앞의 사람이 정말 남편인지 아니면 남편은 조용히 도영을 바라보았다. 탐욕을 부린 자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도영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고개를 저었다. 아, 안 돼. 그 순간 쾅 땅이 우르르 흔들리더니 도영이 서 있던 자리가 갑자기 무너졌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아래로 떨어졌다. 으아야. 나는 숨을 삼키며 그 구덩이를 내려다보았다. 깊고 검은 구멍. 마을 어르신들이 말했던 전설이 떠올랐다. 이 절에는 탐욕을 부린 자를 삼키는 땅이 있다. 도영의 비명은 점점 멀어지더니 이내 사라졌다. 나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준호야. 나는 손을 뻗었다. 그런데 그 순간 한 줄기 바람이 불더니 남편은 안개처럼 사라져. 시간이 흘렀다. 그날 이후로 3년이 지났다. 나는 결국 마을을 떠나기로 했다. 더 이상 이곳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었다. 남편이 없는 이곳은 이제 내게 너무 낯선 곳이 되어버렸다. 김서방도 마을을 떠났다. 그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는 짧게 말했다. 이제 다 끝났소. 홍씨도 새로운 삶을 살 때요. 김서방은 어디로 가요? 어딘가에서 새롭게 시작해야죠. 홍씨도 그렇게 하길 바라오. 우리는 말없이 한참을 바라보다가 헤어졌다. 내가 떠나기 전 마을 사람들에게 남편이 남긴 서류를 넘겼다. 마을 사람들은 관청을 상대로 긴 싸움을 벌였고 결국 땅은 마을 품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 누구도 도영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날 이후 완전히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수군거릴 뿐이었다. 그 사람 정말 땅에 삼켜진 걸까? 관가에서도 아무 말이 없잖아. 그냥 조용히 덮으려는 거겠지. 기곡사는 원래부터 그런 곳이었어. 욕심을 부리면 사라지는 거야. 나는 더 이상 그 이야기에 대해 묻지 않기로 했다. 마을을 떠난 후 나는 서울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이제 더 이상 남편의 꿈을 꾸지 않았다.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문득 창밖을 바라보는데 멀리서 댕, 댕 절에서 울리는 종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숨을 삼켰다. 마을을 떠난 이후로도 종소리는 가끔씩 내 귓가에 울렸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건 기곡사에 남은 원혼들의 울음소리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그건 남편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다. 진실을 지키다 떠난 사람의 목소리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준호야, 이제 편히 쉬어.